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15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 내일 치러질 시복식 행사를 이유로 광화문의 세월호 가족 천막 철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며칠 전에 밝혔었지요.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은 단식 천막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천막 전체를 철거해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천주교계는 세월호 가족 600명을 시복식 행사에 초대함은 물론 행사장 앞자리로 모시겠다고 예를 갖춰 다시 화답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진정성이 더 큰 진정성을 부르는 말 그대로 선순환입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상호 존중이 지켜지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율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정치권은 와서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8월 15일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범국민 촉구대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촉구대회가 열리고 있죠. 이 시간 현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심 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출석 체크한다.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올려주시네요. 결의를 다지고 서로의 연대감과 유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이크 앞에서 방송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광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석치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까지의 주요 뉴스 몇 개 간추리고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단원고 고 승현군의 아버지 등 두 분께서 지금 도보 순례를 39일간 하셨었죠. 어제 대전에 도착했는데 오늘 만나셨고요. 이천리길 800km를 계속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의 심정으로 들고 다녔을 그 십자가를 로마에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하겠다고 또 미사에서 말했습니다. 교황께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이 전한 세월호 상징이죠. 노란 리본, 그것을 바로 자신의 제의 가슴팍에 달고 이후 미사와 여러 행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8.15 경축사에서 국내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남북한 하천, 산림 공동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 강요와 의원 등 8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모레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를 맞아 북한 측에서 보낸 조화를 인수하기 위해서 개성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고정 코너들 다 있고 행간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석 위원과 함께 짚어보는 국제문제 비껴보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연희 때와 다름없이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 모임이나 집회 이런 데 가 계셔서 평소보다 청취율은 좀 떨어지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울광장의 특별법 제정 범국민 촉구대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이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청와대를 향한 10만의 함성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발언과 가수 김장훈, 이승환 씨 등의 공연이 이어졌고요. 촉구대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은 현재 을지로 한밭광장까지 행진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오늘 범국민대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00여 대의 세월호 버스를 타고 모인 시민들도 동참했는데요. 여야의 재협상과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10만의 함성이 서울 도심이지만 여기 합정동까지 들리는 듯도 합니다. 전국에서 약 100여 대, 최소 100여 대의 버스가 대절해서 올라왔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은 대전에서 일정이 있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건넨 그 노란 리본을 달고 미소를 집전했죠. 오늘 대전 일정들 묶어서 좀 전해주시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기 전에 세월호 희생자 고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와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 등 유가족과 단원고 생존 학생 10명을 따로 만났습니다. 교황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했고 기억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교황은 도보순례단이 지고 온 세월호 십자가를 로마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현장에서 가족들이 건넨 노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준비한 선물과 함께 단원고 생존 학생의 편지 등을 교황에게 전달했고 교황께서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다 안아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수석부 위원장은 교황께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기 부탁했다며 세월호 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교황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은 33일째 단식하는 유민 아버지를 꼭 만나서 안아달라고 교황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교황께서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하고 인식했으리라고 보고요. 내일 광화문 시복식 집전 미사 때 어떤 메시지와 어떤 행동, 제스처를 보여줄지도 관심이군요. 우리의 문제를 꼭 교황께 의탁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들과는 달리 많은 빈자와 약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곳, 착취당하는 곳에서 명백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조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 세월호 희생자들 직접 언급하면서 기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은 오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 대재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당신의 평화 안에 맞아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나선 이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 강론에서는 물질주의의 유혹과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며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자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 새롭게 회개해야 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과 힘 없는 이들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성모님께 의탁한다는 게 천주교에서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교황, 내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을 집전하는데 유가족,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만 유가족 600명을 초대하기로 했죠. 지금 33일째 단식 중인 김영호 님을 직접 만나실지 아까 어떤 분의 소망대로 만나서 안아주고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걱정해 주실지 그런 것도 관심입니다. 내일 행사 예정 좀 들어볼까요? 네. 교황은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전하는 순교자 124위 시복식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6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교황방한위원회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오늘 세월호 유족 대표 등과 협의한 결과 600여 명이 참석하게 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측은 시복 행사 동안 천막 2개동만 남겨두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시복식은 농성 천막이 남겨진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또 현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이 시복식 때는 교황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좌석을 제단 근처로 옮기도록 배려하겠다고 허 신부는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청취자분의 글은 지금 바로 전해드리는 게 서로 효과가 빠르고 좋겠죠.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방금 한 2분 전쯤에 지금 아마 아까 미디어 협동조합 모임에 오셨다가 지금은 시청 앞에 가 계시는 걸로 아는데 교황님도 다는 노란 리본을 우리 대통령은 왜 못 다는지 또는 안 다는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제발 청와대에서도 이런 걸 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죠. 자, 다시 안 기자. 네. 진도 소식 좀 챙겨볼까요? 예. 오늘은 물살이 다소 느려지는 중조기입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정조 시간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합동구조팀은 오늘 첫 정조 시간인 새벽 4시 47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선체에 진입해 장애물 일부를 제거했지만 미 구조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팀은 계속해 세월호 선체 3층과 4층, 선수와 선미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33일째 단식 중인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님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전국 그리고 해외의 교포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또 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은 전국에서 올라오신 많은 분들이 며칠째 바닥에 이불 하나 몸에 감고 자고 있다 라면서 오랜 단식으로 몸은 아프고 괴롭지만 고통을 함께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희생하시는 분들의 응원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볍고 편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김 씨는 자신을 찾아준 일본 교원조합 선생님, 인천 부원여중 학생들,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께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며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 중인 전국민 범국민 촉구대회에 참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요즘 밤에는 춥고 쌀쌀하고 그렇던데 그 광화문 광장 그 시멘트 바닥에 그저 이불 하나 겨우 몸에 혼이불 이렇게 둘둘 말아서 자고 있다니 참 침낭 이런 것도 없이 밤에 얼마나 추울까 걱정이 많습니다. 송구하고 그들의 열정에 눈물도 나고 그러는 얘기 뉴스네요. 박 대통령 69주년 광복절 경축사 요지는 뭡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북한의 생태 환경과 문화 협력, 민생 인프라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0월 평창에서 열리는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해왔고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일본 지도자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구체적 언급은 없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경축사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었나요? 예,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오늘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온 국민이 기대했던 세월호 참사의 악몽을 씻어내고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교황님의 화해 메시지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언급하기에 앞서 여건 조성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공당의 성명이어서 제가 뭐라고 토를 달 일은 아닙니다만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 성의 없는 무모한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현명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조금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군요. 네. 오늘이 8.15 일본에게는 패전일이자 그런데 일본 아베 내각의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이번 8.15는 또 남다르죠. 강료 그리고 국회의원 8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 강료들과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일본 패전일인 오늘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적 시설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 않았지만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곡물의 일종인 다마구시의 값을 야스쿠니 신사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마구시는 물풀의 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으로 그 곡물의 일종입니다. 네, 여야 일본 아베 내각 강요들 신사 참배한 거 당연히 비판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침략 전쟁의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은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도기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일본 내각 강요들의 신사 참배는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부 한국인들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합사됐다며 유가족들의 분사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 3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신하경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여 금고를 압수수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새정치연합 신하경 의원이 사용 중인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대여 금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현금은 신 의원이 서울 종합예술학교에 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 액수 1,500만 원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신 의원이 다량의 현금을 계좌가 아닌 시중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 보관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석천동 지하차도 내부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구조물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잠정 진단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동부도로 사업소는 오늘 긴급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지하차도 내부 기둥 25개에서 0.2mm 크기의 균열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지하차도 상부와 하부 벽체엔 변화가 없는 만큼 당장 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소는 다만 균열 측정 장치를 설치해 균열의 변화를 관찰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구하려 애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공식 통계 숫자가 나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박주환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고령자의 근로활동과 경제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2007년 58%, 2009년 57%, 2011년 52%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취업하지 못한 고령자가 구직하려는 이유는 생계 유지가 6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활기찬 노후 생활이 19%, 노후 저축이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연구팀이 일본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됐던 것이죠. 후쿠시마에서 기형 조류와 곤충이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조류와 곤충의 기형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은 미국 학술지 유전에 실린 논문에서 흰점이 생긴 제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에 처음 발견됐고 해마다 관찰 빈도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흰점 제비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류큐 대학 연구팀도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잡은 남방부전 나비의 유전자와 크기가 비정상인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는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로부터 뉴스 브리핑 받으셨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지방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후 화요일까지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은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잔잔한 그 빛으로 날 채워주지요.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순간 평화방송 텔레비전 중계.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제 교황님의 모습을 곧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4년과 89년에 이은 25년 만에 교황님의 방문입니다. 교황님이 지금 희미하게 뒤쪽으로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흰색 수단을 입으신 교황님 보이십니다. 당일 교황의 청와대에서의 메시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 경제적인 불평등,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에 대한 관심사들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요구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날 절실히 저희에게 필요한 연대의 세계화에서도 한국이 앞장서서 주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대의 세계화는 모든 인류 가족의 전인적인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내 눈물이 꽃씨가 될까 그대에게 내 기도가 선물이 될까 다시 도착 현장. 교황이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손 붙잡고 대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지금 여기 세월호 참사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Quien rescató a sus alumnos dando su vida. Yo llevo mucho en el corazón a los que han muerto y a todos sus familiares.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답니다.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교황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바로 33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희생자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워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개신교 신학자들. 광화문 농성장에서 함께 부른 노래.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말씀하셨죠. 교황 성하님, 힘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네, 어저께 교황께서 도착하셨고 지금 대전에서 일정을 집행 중이고 그러셔서 특별히 교황 도착 관련 뉴스 재구성을 조금 연달아서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지루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교황님의 메시지나 특히 세월호 가족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되새기기 위해서 이어서 물려서 내보내드렸고요. 자,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뉴스 구성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오늘 3시부터 열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3시부터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도 하고 또 가별 리포트로 보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또 전교조 또 이런 곳 그다음에 오늘 8.15니까 이제 통일운동 단체들도 했고요. 네. 각각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조직적으로 광화문에 모인 서울광장으로 모인 상황. 예. 한국지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런 조직적이 아니더라도 가족 단위로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상황도 또 따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저희 촬영 PD 한 명이 나갔다 온 촬영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가본 집회 취재 나가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경찰이 모였다. 가장 많은 경찰? 예, 뭐, 숫자가 정말 가장 많았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본인이 본 걸로는 최고 많았다. 이런 걸 해서 그 경찰 통제 상황도 또 따로 저희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3가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모인 경찰이 경찰 추산으로는 몇 명이고 시민 추산으로는 몇 명이랍니까? 그건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오늘 그만큼 또 많은 시민이 모였다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행진에 조금 전에 이제 들어갔다는데 예. 청와대로 가는 그 함성이라는 거죠. 오늘 아마 오늘 내일이 최대의 분수령이자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교황 준비라는 명분을 가지고 경찰을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원래 그냥 일반 시위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라면 뭐 좀 정치적으로 판단할 텐데 이번에는 교황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막상 지금 교황은 대전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 이렇게 많이 동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오늘 집회 관련 종합 소식은 예. 이따가 뉴스K로 확인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리포트도 여러 개, 그다음에 현장 연결, 그다음에 낮에 있었던 상황을 영상으로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도 저기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만은 또 유가족들 오늘 교황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를 들었고 상황이 어떤 건지 또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집회에서는 또 어떤 말을 했나 또 모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라는 걸 했는데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경제 활성화하겠다.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없었고 그동안 했던 얘기들 모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북 메시지하고 대일 메시지 이렇게 나왔는데 대북 메시지를 보니까 작은 통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남북 간의 교류에 작은 통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작은 제안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당장 남북 간의 교류를 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또 오이사 조치에 대한 전향적 검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에서 필요한 건데 무슨 남북 간 하천, 산 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국토교통건설 국토교통부의 한 차관쯤이 제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수해 방제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통보하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작은 통로를 만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정말로 작은 제안만 하셨구나. 저걸 굳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교황이 와 계시니까 아마 겸손해진 모양입니다. 그런 소식들 오늘 전화. 알겠습니다. 예. 마감이 바쁠 텐데. 예. 9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물론 출근하셨죠? 네. 네. 그런데 뭐 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텅 빈 데여서 국회 출입 기자들 본사에 송고는 해야겠고 기사 쓸 건 마땅치 않고 좀 그렇겠네요. 그나마 토요일자는 조금 지면이 이제 원래 줄어서 더 적은 데다가 예. 또 교황이 와 계셔서 교황님 관련한 뉴스가 많아서 예. 뭐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월요일자 구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자, 뭐 역전의 맹장 노 기자니까 늙었다 노자 아닙니다. 국회 공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저나 물밑 접촉 여야 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오늘 여기저기 그 관련 기사를 쓰느라고 사실은 좀 여기저기 전화 통화도 하고 해봤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쨌든 여야 원내 지도부 또 중진 이 채널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좀 이렇게 나서서 서로 의견도 좀 조율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단순히 국회뿐만 아니고 사실 이게 일상적인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다른 뭐 협상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전혀 지금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우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다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저께 의총에서 결론이 난 뒤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경우 자체가 없고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저께 저녁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예, 둘이 만나서 뭐 만났다 술 한잔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예. 어제 오늘 본인 말로는 중진 또 초재선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대로 계속 만나고 있다. 주말에도 계속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채널 협상, 대야 협상의 당사자이니까요. 창구니까 김재원 원내수석이 움직이는 건 뭐 그럴 수 있을 거라 치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의 양보안을 좀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보는 그런 수준의 만남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양보가 아니다? 네, 양보안을 얘기해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아니 야당 내에서 네. 합리적인 의원들이 지금 강경론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이 좀 나서서 야당 내 분위기 조성을 좀 해달라. 여야 합의 정신 지키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 국회의 본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김재원 원내수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보면 뭐 어쨌든 여당에서는 야당이 좀 내부에서 합의 정신을 좀 합의 사항대로 갈 수 있게 좀 의견 조율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네. 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건 물밑 접촉이 아니라 트로이의 목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의 대야 협상 창구 당사자가 야당의 대여 협상 창구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당 내에서 조금 이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치 이렇게 적전분열을 노리는 듯한. 그러니까 각계격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런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과연 이런 거를 지금 할 땐가? 글쎄.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서 아니 이런 거 하면 욕먹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 원래 뭐 물밑 접촉이라는 것은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비선 라인 그런 비선 말고 수면 하 접촉을 통해서 알짜배기 얘기가 오가고 최상층부에서 오케이 타결 이렇게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딱 꽃을 한 송이 피우게 하는 게 진짜니까. 그렇죠. 예. 노련한 기자들에게 포착되지 않는 모종의 채널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러게요. 그럴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당의
윗대가리들이 좀 뭔가 사인을 살짝살짝 줘야 되는데 뭐 김무성 대표나 이 사람들이 툭툭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참 예. 그게 문제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시죠. 어차피 예. 오늘하고 내일은 뉴스 흐름이 교황과 세월호 유족들 뭐 이런 시민 반응 이런 것일 테고 그렇죠. 예. 정치적이들은 교황께서 떠나고 난 뒤에 자기들한테 카메라가 와야 또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씁쓸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여러 가지로 좌불안석의 사면 초가이긴 했는데 교황 방한 이것으로 잠깐은 지금 그 집중 뭐랄까요 조명에선 조금은 틈이 생긴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비대위 구성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비대위원장만 있지 지금 위원은 없는데 외부 인사 접촉 어떻게 뭐 진도가 좀 나갔답니까?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오질 않았는데요. 네. 대신 오늘 국회에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또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윤관석 수석 사무부총장,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까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이제 여야 협상 교착 상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네. 일상적인 당무 지금 멈춰서 있으니 그 당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이제 이렇게 피해가긴 하던데요. 그런데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 내일까지는 아마 국회 안 나올 거라고 하고 밖에서 지금 이 국회 공전과 관련한 그런 장고를 하거나 네. 좀 그런 대책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외부 인사들, 그러니까 비대위원회에 이제 참여시킬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비대위원장만 있고 지금 비대위원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외부 인사들을 접촉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고민의 초점이 네. 그쪽으로 가 있는 게 옳은 건지 예. 그건 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느 정도 뭐 얘기가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뭐 공개할 단계가 예. 아니겠죠. 예. 이제 오늘 내일 좀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이제 뭐 경황이 없어서 전혀 이제 그쪽에 신경을 못 썼을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접촉을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뭐 이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박 대표로서는 어떤 면면을 선보이느냐. 그래서 국민공감혁신 비대위의 격을 좀 높여놔야 자신에게 향했던 비판과 책임, 문책의 소리를 좀 가라앉히려고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청취자분들도 좀 지켜보실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당내에서 아주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일단락이 되는 것을 전후해서 네. 일단락 시켜놓고 이 비대위원장직은 내려놓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그 섣부른 합의 그 인책 차원에서. 그렇죠. 네. 예. 그걸 위해서조차도 사실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비대위원 인선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게 결국은 보면 지금 출발도 하기 전에 네. 이미 지금 일정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고 또 원내대표로서 정기국회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상태고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뭐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당 모두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게 네. 일단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귀담아 들을 만한 관측이군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산책해봤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하겠습니다. 교황 관련 소식과 세월호, 이건 계속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행간에서까지 그걸 짚으면 너무 좀 단선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뉴스인데 큰 뉴스들에 가려서 조금 소홀하게 취급된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오늘은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 또는 광주 비엔날레의 진정한 정신에 물음표를 들게 하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일보의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죠. 대통령을 풍자해서 논란이 된 홍성담 걸개 그림 세월 5월의 전시 유보로 특별전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9월에 토론회를 거쳐 전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전 참여 작가들 상당수는 16일까지 이 그림을 걸지 않으면 출품작을 철수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이미 책임 큐레이터가 사퇴했고 일부 작가들이 전시 유보에 항의해 출품작을 철거한 마당에 일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특별전이 오히려 광주 비엔날레의 위기가 돼버렸다. 네, 문제의 핵심은 세월 5월이라는 그 유명한 판화가이자 민중미술계의 큰 기둥이죠. 홍성담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며칠 전에 한번 그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셨고 그때 뉴스로도 다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시 기억을 못하신다면 그림을 설명한다는 게 참 대단히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부친이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그 그림에는 군복을 입은 박정희 소장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다수의 민중을 상징하는 듯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본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무슨 뭐 기관원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대통령을 풍자한 겁니다. 제목도 세월 5월이죠. 세월호 사태와 광주 5월 이렇게 한 건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광주 비엔날레인데 우선 비엔날레 측면에서 즉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미술전이라는 점에서 제기하고자 한다면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는 허용해야 하는가? 왜 국민 수준에 맞는 그 정부를 갖게 돼 있다. 우리 뭐 정치학에서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상과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소한 그 정도 또는 그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술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고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자 우리 상상력의 끝을 테스트하는 게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이 누구를 풍자하고 있어서 이거 좀 걸면 문제가 있겠다. 비엔날레에서 어느 비엔날레가 돼도 좋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됐건 광주 비엔날레가 됐건 또는 뭐 세계 어느 도처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가 되었건 간에 이 그림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걸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일단 검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눈에 누구의 잣대로 들이대서 문제가 있으면 걸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누구의 눈, 누구의 잣대는 또 다른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재단할 그 권력은 과연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술은 잘 모르는 그저 좋아하는
초보 애호가에 불과하지만 홍성담 작가의 그 세월 5월이라는 작품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특정 다수인 관람자들, 시민들,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건 예술이 아니다. 저건 프로파간다다. 저건 쓰레기다. 저건 예술의 옷을 빌려 입은, 풍자의 옷을 빌려 입은 저질 정치 프로파간다다. 그렇다면 배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성담 또는 그 작가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고 예술가 대접을 못 받는 것이죠. 그게 예술가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고의 천형이자 징벌인 것이지 운영위원장 또는 큐레이터 누군가의 마음에 들면 되고 안 되고.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제가 그분의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연세대학교 마광수 교수가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 벌였던 게 20년 전입니다. 한때 사법적 처리를 받긴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관여할 수 없다고 그랬고 연세대학교는 다시 그의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 5월이 이른바 한국의 미풍양속이나 전통적인 우리의 정서 또는 예술에 대한 어떤 숭고한 정서 이런 것들을 해치는 무슨 또는 불온한 무엇인가요? 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측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나오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게 어떤 분명한 정치적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정말 공론의 장에서 큰 화두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그 그림으로 인해서 거대한 논쟁이 촉발되고 그걸 계기로 어떤 필요하다면 무슨 판단을 공식적인 또는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 경지로 가게 된다면 또 모르지만 미리 그 그림을 봤더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빼야 될 것 같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보류한다. 저는 그것은 일단 비엔날레라는 예술의 장르의 성격에서 봐서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둘째,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광주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주 특수하고 민주의 성지이자 광주 정신, 빛고울 정신, 80년 5.18이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 이건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이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는 대단히 짧은 시간 안에 세계 5대 비엔날레 들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역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부의 대대적인 육성과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했다면 광주 비엔날레는 그만큼 집중적인 나라 돈의 물론 국비로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오로지 그 광주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연히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광주 정신이 광주 비엔날레를 이끌어왔고 그 광주 비엔날레를 오늘의 성장으로 이끌게 한 디딤돌이자 주춧돌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광주시장이 맞습니다. 현직 광주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략공천을 통해서 광주 시민운동의 대부이자 광주 정신을 잘 계승해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평가해서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서 전략 공천했던 윤장현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선됐습니다. 적어도 윤장현 후보가 80년 5월 광주 이후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시민운동가로서 광주 정신을 잘 계승해 왔다는 것은 대체적인 광주 시민들의 중평입니다. 그런 광주시장이 광주 비엔날레는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을 걸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보류하고 다시 한번 재론해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광주 정신을 계승한 사회운동가이자 이제는 시장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할 말인지 아니면 그게 공직자의 엄중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즉 나라 돈, 국고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나라 돈을 주는 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 개인 돈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세금을 받는 건데 어쨌거나 국고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안 볼 수가 없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듯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건 사전 검열을 해야겠다. 그런 광주 비엔날레라면 저는 그 국비 지원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다른 비엔날레가 아니고 광주 비엔날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주 비엔날레 총 재정의 몇 %를 국고로부터 지원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초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광주 정신은 돈으로 치환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국고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부의 권력자 또는 이런 것에 눈치를 봐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검열 비슷한 것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광주 비엔날레라는 곳에서 광주를 빼든가. 근데 그것은 생명력에서 영혼을 빼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광주 정신에 맞게 민간 자율 운영으로 돌리고 국비 지원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광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위원장, 당연직인 광주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비엔날레로서도 사전 검열은 말이 되지 않고요. 광주 비엔날레, 광주 정신으로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홍성담 화백의 그 작품이 국민의 정서를 얼마나 해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도 평가할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판단은 비엔날레를 통해서 수많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보고 마음속으로 채점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기를 맞아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는 올해 전시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유태인 학살에 아주 처절하고 혁명적으로 항의했던 케테 콜비츠라는 화가의 판화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미술관이 이번 광주 비엔날레 2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판화 40여 점을 전시하라고 무료 대여를 해줬는데 이런 소동이 생기니까 그 일본 미술관이 그런 잡음이 나오는 비엔날레라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케테 콜비츠의 판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최후 통첩을 해왔답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오늘의 행간이었고요. 게시판 체크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지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쿠, 쑥스럽게 새로 고침을 항상 누르거든요. 게시판 보려면. 근데 이거 마치 좀 제가 읽기는 면구합니다만 시원합니다라는 분께서 비엔날레에 대한 말씀 시원하고 통쾌하게 들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윤장현 정치인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윤장현 시장의 그런 발언이 좀 서운했고 과연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발언한 건 맞더군요. 왕싸가지님이 세월 5월 그 그림을 또 이렇게 맞춤하게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묘사하려니까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어느 청취자분께서 이 게시판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견을 주셨는데, 첫째, 약간 방송사고가 아닌가 싶을 만큼 불안감이 들 정도로 몇 초씩 침묵, 포즈가 생긴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그냥 위에서부터 보이는 순서대로 읽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진 같은 걸 올리시고 하면은 또 답글이 많이 달리면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 버려서, 그렇다고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걸 늘 메모를 해둘 수가 없어서 좀 찾다 보면 조금씩의 포즈가 생기는데, 제가 아주 노련한 직업적 MC라면 또는 앞으로 그걸 지향하니까
찾는 동안에도 입으로는 뭔가 관련되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청취자분들로 하여금 방송사고 우려 이런 생각을 안 들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기술적으로 보완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포즈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읽어내리는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분께서 이거 너무 그렇게 오래 읽을 필요 있느냐, 게시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고 불쾌했는데 준비 안 한 아프리카의 개인 방송을 듣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표현의 자유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강윤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고 청취자분들도 호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데 만들거나 듣는 분들에 대한 좀 지나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아프리카 TV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프리카 TV는 게시판에 올라온 거 그냥 이렇게 읽고 때우나 보죠. 근데 제가 게시판을 읽는 것은 여러분께서 무슨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다가 적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떤 뉴스에 대해서, 또는 어떤 분석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말하고 그것을 공론회장에 올리기도 하고 또 제가 그걸 보고 또 혹시 질문 주신 거 있으면 제가 허용하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통을 90분이지만 제가 여기 할애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인데 90분에서 5분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 쌍방향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렇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이 이걸 그냥 읽는다는 것은 준비 없는 아프리카 개인 방송이다. 제가 아프리카 개인 방송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청취자분의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기술적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시청자 게시판이 정말 공론은 토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말씀은 좀 거둬주시거나 삼가해 주시기를 또는 제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수긍이 되셨다면 나중에라도 본인의 견해를 글로써 올려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10만의 함성 그 집회 이제 행진을 시작했다. 을지로 입구를 지나고 있는데 교황이 와 계셔서 그런지 오늘은 경찰이 행진을 막지 않고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한결 은결님께서는 지금 을지로 일가 지나가고 있다고 해주셨네요. 현장 소식 마치 특파원처럼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막방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사도 요한님께서 그런 글을 아마 어디 쓰신 모양인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두라고 해도 잘할 때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9월을 맞아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총 책임자가 마지막 얼개가 짜지면 공지 및 방송을 통해서 조합원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프로들이 좀 시간을 줄이거나 요일을 바꾸거나 편성상 물론 일부 폐지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강윤의 오늘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90분에서 60분으로 줄여서 30분 단축해서 매일 6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8월 말까지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는데 9월 첫째 주에 제가 좀 그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게 있고 물론 또 여름 휴가라고 며칠을 다 써야 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그 병원의 수술 일정 때문에 9월 첫 주를 비우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9월 1일부터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 개인적인 치료 때문에 못하게 돼서 정말 이강윤 그만뒀나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잘 못하니까 진행을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들을만 하구나. 애썼네. 많이 발전하고 애썼어. 잘해. 이런 말 들을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님이 아마 어디서 조금 잘못 듣거나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저희 청취자분들이 지금 광장에 모임에 가 계시는 것 같아서 현장 소식 전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정치연합의 그 물밑 정치력 부족 이런 것들을 꼬집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은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견해도 한 20%쯤 올라왔다는 것, 그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이죠. 프레시안의 윤재석 기획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빨간 날, 광복절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쉬는 날 일하는 걸 상당히 그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생활 오래 한 분들의 비극이자 그래서 친구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 언론이 방한 소식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요? 미국은 그렇게 캐톨릭이 아주 선한 국가는 아닌데. 네. 그 전에 신상 발언 한마디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성교회 전 수석장로의 그 투신 자살과 관련한 일련의 기사로 언론조정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또 명예훼손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한 가지 공지드리겠습니다. 국민TV도 언론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잘못하면은 국민TV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소를 당한다니까요. 누구로부터요? 명성교회 김삼환 담임 목사로부터. 아마 이틀 있으면은 뭐 올 겁니다. 아니 근데 제소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재석이 네. 6월 24일 날과 6월 26일 출연해서 네. 명성교회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죄목입니다. 그거는 윤재석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언에어시킨 것은 국민TV입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명성교회 분들은 언론의 기본적인 것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C채널이라는 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세계적인 특정을 하신 윤재석 의원 그 법률적 홍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이강윤의 오늘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아무튼 뭐 첫 보도를 하게 됐고 그렇다니까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언론의 기능을 수행했으면 물론이고 한국 개신교를 제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이강윤의 오늘 그리고 국민라디오가 기여하게 됐다는 점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왜 이렇게 프란치스코 방한 많이 대대적 보도합니까? 예, 뭐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이 가톨릭 확산의 아시아 대륙 교두보라는 해석부터 이것도 좀 그래요. 그 다음 것이 좀 괜찮다고 보는데 분단 국가의 특성상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 전달에 적합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다양한 가운데 그나마 그 관측이 좀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CNN의 경우는요. 어제 한반도는 분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교황의 임무 중에 하나는 한국으로 가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티칸의 페데리코 롬바르디 대변인이 말한 것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네. 신문은 어떻습니까? 신문 역시 주요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가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준영 선배 얘기가. 근데 우리는 스루하지만은 뉴욕 타임즈는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미, 미국, 일부 유럽에서 누리는 인기가 드디어 아시아로까지 확산될지 가늠하는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그러면서 역시 분석의 그 수준이 좀 다르군요. 고수죠, 고수. 네, 네. 그 다음 그 분석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바티칸은 인구 13억이 넘는 중국에 관심을 보이겠다. 교황은 중국과 인접한 한국을 방문해서 중국 국민으로부터 가톨릭에 대한 호기심을 더 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쿠션으로 한번 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용어는 방송에서 조금 삼가해 주시면. 아니요, 쿠션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꼭 당구 용어만은 아니거든요. 당구 못 치시는, 안 치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 세습도 쿠션 세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보낸 후에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몇몇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쿠션 세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뭐 메자데예프인가 뭔가한테 한번 줬다가 메드베데프 네. 그것도 쿠션 세습입니까? 쿠션 정권 쿠션 정권이죠. 그러니까 한번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국제뉴스를 재밌게 해주시려는 윤재석 의원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쿠션 이러니까 조금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하다 할까요? 그래서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교황께서 내년 초에 필리핀과 스리랑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번 첫 방문이 우리였고 내년에는 여기 순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를 이게 지금 4박 5일 동안 단독 방문하시는 거 이거 대단한 정말 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방문합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례적인 것은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까지 방문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네. 지금 캐톨릭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리고 미국은 뭐 아성까지는 안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있었던 그 캐톨릭 신자들이 자꾸 줄어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 네. 이 일부 가톨릭 성직자들의 여러 가지 비리와 추문들. 추문. 그 어린 그 사복 애들 데리고 이 성추행하는 거. 아동 성추행 같은 거 하는 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러잖아요. 이분이야 뭐 정말 의심할 바 없는 그 정말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분기탱천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신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고 또 좀 더 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하나의 그 주요 대상국,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 프란치스코 교황께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정도로 하고 오늘 8.15 일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한 꼭지 전하긴 했습니다만 일본 아베 내각 강요들 그리고 의원들 한 80명가량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다는데 늘어가지고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예상은 80명이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100여 명이 되는데요. 그 원고는 한 4시쯤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반영이 돼야 되는군요. 저는 그거보다 뒤에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지? 후리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 문제 담당상 신도 요시카타 총무상 이 두 사람이 이제 내각에서 내각을 대표해서 참배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 두 사람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바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직책을 후리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100여 명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렇게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아예 그런 모임이 따로 일본 의회에 있습니까? 네. 정신 나간 집단이죠. 그런데 100여 명이나 가입해 있다고요? 네.
일본이 중의원, 참의원 다 합치면 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400여 명 되지 않을까. 저는 500여 명. 500여 명이요? 예, 한번 그것도 조사해 오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한 2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퍼센트가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뭐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데인지 아주 짧게 설명 좀. 일본 근대에 일으킨 그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위패가 합사되어 있는 곳인데 태평양 전쟁 A급 전병 14명을 포함해서 246만 5천 위가 합사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 문제가 있는 게 억울한 우리 조선 사람도 들어있죠. 네. 그런데 왜 A급 전병이 합사되느냐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도조 히데키 같은 사람 말이죠. 네, 나중에 이 14명을 거기에 합사시키면서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아베 현 총리한테 아주 작정하고 쓴소리를 했네요. 역시 이분은 참 멋있어요. 볼 때마다 허연 눈썹도 굉장히 긴 분인데 백미라는 말이 생각나던데. 그리고 유일한 일본의 사회당 연립정권 총리였죠. 네, 그랬죠. 이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고 21세기 평화국가에 걸맞은 태도를 밝히라. 이렇게 아베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인데 자민당 정권도 민주당 정권도 다마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국제적인 공약이 됐다. 따라서 무라야마 다마는 수정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베가 한때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샀고 일본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년 종전 70주년, 패전이죠 사실. 패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할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의 취지를 계승하는 동시에 21세기에 걸맞은 평화국가로서의 견해를 담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게 말이 헛나옵니다. 오늘 자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워낙 그 큐시트를 아주 빽빽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읽는 건 아닙니다. 대선배의 그 노력에는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공력이 많이 가게 해오십니다. 방금 도쿄신문 인터뷰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산케이의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련 보도를 그 얘기 왜 자꾸 하십니까? 보도를 두고 도쿄신문의 서울특파원하고 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도쿄신문에 보도된. 이거 진행자가 일본말도 탈통하신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말로 답변했고요. 어쨌거나 도쿄신문이 뭐 이렇게 보도 태도를 보니까 일종의 우리로 치면 서울신문 같은데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그렇죠. 이름은 그런데 전반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좀 진보 성향이. 근데 진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프로아그레시브, 개혁적인 성향. 좋게 얘기해서 개혁적인 성향으로 봐야죠.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보라는 게 우리와는 지금도 있습니다. 공산당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죠. 어쨌거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아베에 대한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일본의 정치 풍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바라건대 무라야마 도미이치 옹께서 이때는 이제 존경해야합니다만 이 장수하셔서 부디 이런 쓴소리를 계속 함으로써 정말 일본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의 정계도 좀 원로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부단하게 쓴소리를 하면 그 쓴소리를 또 후배들이 받아 듣는 이런 그 어떤 풍토, 아름다운 풍토. 다음 아이템 넘어가서 국제 얘기가 아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다음 아이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잘하면 한 꼭지를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도시 퍼거슨이라는 시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총격 사망 사건.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제2의 로드니 킹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좀 청취자분들. 현지 시간 9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일이 되겠습니다만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 18살밖에 안 됐어요. 이런 미성년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18살이 이제 성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족을 비롯한 주민들이 범행 경찰관의 신분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지 경찰, 이 네. 미주리주 퍼거슨 씨의 경찰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최루탄과 연막탄, 고무탄은 물론이고 섬광수류탄까지 이 경찰이 쏘는 거죠. 섬광수류탄이라는 게 있네요. 이제 쏘면은 이제 불이 번쩍하는 거죠. 플래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찰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브라운이 무장 상태는 아니었죠.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거기 미국에 한 3번에 걸쳐서 한 5년 살아봤지만 네. 정말로 뭐 흑인 노예 해방이고 뭐가 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말로는 잘 쓰시는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예. 그거는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는 것이고 네. 여기 한 가지 진짜 우려되는 바 우리나라 그 이민자들이 소도시까지 가서 리코스토어 같은 걸 하시는데 네. 이 리코스토어 잘못하면은 소위 그 폭도들이 이제 가서 막 총도 쏘고 그러면서 물건 훔쳐가고 약탈해가고 현찰 약탈해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그러면 제2의 LA 폭동이 되는 거죠. 비록 작은 도시지만. 예. 네. 이게 지금 또 오바마 대통령인데 참 인권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 뭐 확산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서 자제를 호소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진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주 경찰에서 좀 어떤 관여를 해야 될 거고 주방위군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아닙니까? 주방위군이라는 게 그냥 주방위만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니까 그렇게 돼야겠죠. 네. 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이번 주에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희극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그 자살 소식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로빈 윌리엄스인데요. 파킨슨병 초기 단계를 앓고 있었다고 부인인 수전 슈나이더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파킨슨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니? 우울증도 맞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인이 겹친. 파킨슨병이면 아무래도 이 손발이 굉장히 제대로 안다고. 왜냐하면 알리나 등소평 같은 분이 이제 파킨슨병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 됐는데 왜냐하면 이분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특히 죽은 시인의 사회. 참 카르페 디엠.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선생님. 정말 다 감동적인 그런 영화. 또 미세스 다웃파이어. 다웃파이어도 그렇고요. 바이센터니얼맨. 그다음에 굿모닝 베트남. 그거는 그 사람을 데뷔작 스타로 만든 거죠. 데뷔작은 아니고. 출세작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 시대의 웃음의 상징이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명배우였는데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랬군요.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으로 국제 문제를 맛있게 요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성교회와의 송사는 부디 명백한 승리를 거두셔서 윤재석 위원의 기사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차피 8.15는. 그런데 오늘은 특히 금년의 8.15는 세월호와 교황 방한이라는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교황께서 오늘 오전 당초 계획과 달리 헬리콥터 대신에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안개 등 기상 상황 때문에 헬기를 취소한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기를 원했던 교황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KTX 특실 4호칸에 탑승했는데 나머지 특실 3칸은 아예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중간 기착지 없이 대전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했습니다. 경호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특실을 통째로 비워버린 것은 과잉 경호가 아닐까요? 교황께서 아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교황 탑승칸의 앞뒷문에 무장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과잉 경호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경호라기보다는 원천 봉쇄에 가깝습니다. 현 정부 최대 문제점인 소통 부재 역시 그 봉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